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광고 카피 나도 만들고 싶다면 11월 26일 오후 4시 인퇴한 자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를 개발하는 기술 광고 카피라이팅 무료 강연에 참여하세요. 게다가 AMP인 글로벌 마케터와 무료 광고 상담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저희 어제도 뵀던 것 같은데 바로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맞아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의 최조원이고요.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오후 5시에도 5시 맞나요? 그죠? 맞아요, 네, 5시 5시 라이브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뵙네요. 박무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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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실 금요일 아침 시간이라 되게 열심히 하는 사실 바쁠 시간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일단 어제는 뭐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 라이브 때 사실 메타 관련해서 좀 말씀을 그쵸. 드렸잖아요. 근데 메타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캠페인 구성이나 타겟 설정이나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배너 매체다 보니까 어떤 소재를 활용하냐가 사실 좀 많이 중요하긴 그쵸.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처 다 하지 못한 얘기를 이번에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마저 메타 소재로 좀 효율을 뽑는 법, 저희가 보통 소재 기획할 때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덥네요. 말하자마자 덥네요. 그래서 일단은 메타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매체잖아요. 그래서 뭐 캠페인은 그냥 가볍게 생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번에 캠페인 위주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가지고 맞아. 오늘 조금 소재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해봤는데 보통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소재를 기획하는 단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좋아요. 저희가 사실 이제 메타를 대행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여쭤보시기는 해요. 이 메타를 대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쨌거나 메타는 뭐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저희가 네이버랑 카카오나 이런 국내 매체를 좀 관리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대체 그 비용이 어디에서부터 뭔가 오는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에 대한 비용인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미팅할 때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 단순히 저희가 뭐 광고를 아무리 머신러닝 뭐 메타가 머신러닝 기반의 매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그냥 이거를 처음에 뭐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캠페인을 세팅하고 어떤 타겟으로 얼마를 설정 딱 해놓고 소재 딱딱딱 그리고 진짜 뭐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이고 가만히 넉놓고 기다리면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떤 부분을 하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단순히 뭐 메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메타 그냥 전반적인 운영 프로세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소재를 어떻게 기획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가 메타를 운영하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한번 뭐 그냥 이 자사의 컨디션을 좀 확인을 하겠죠. 자사 브랜드 뭐 제품 체크를 한번 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뭐 예산 부분도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좀 어떤 거를 목표로 잡고 갈지 이런 KPI 잡고 그리고 이제 뭐 캠페인을 구상을 하는데 사실 이 캠페인을 구상하는 데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캠페인을 구상을 할 때도 이 캠페인이 어떤 뭐 예를 들어 카테고리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어떤 걸로 이제 분리가 되는지를 정하려면은 우리가 일단 어떤 제품으로 진행을 할지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정한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는 게 이제 기획 부분이에요. 기획 부분인데 여기 이제 기획에는 단순히 뭐 그냥 뭐 이런 제품으로 뭐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간혹 가다가는 이제 프로모션 같은 데도 같이 뭐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안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캠페인이 너무 안 돼.
그러니까 이 캠페인이 아니라 이런 제품을 우리가 이번에 좀 밀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뭐 소비자의 시선으로 봐도 마케터의 시선으로 봐도 1차적으로 좀 별로야. 그럴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어쨌거나 이 제품이 아무리 지금 별로더라도 만약에 물량이 많이 있다던가 재고가 많이 남았다던가 하면은 어쨌거나 우린 이걸 털어야 되거든요. 이걸 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럼 기존에 잘 팔리던 거랑 이거랑 좀 비슷한 계열이니까 보통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많이 사지 않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거 한번 묶음으로 한번 팔아보시죠 라던가 아니면 뭐 이거 2개 구매 시 이거 그냥 하나 그냥 무료로 줘버리시죠. 살짝 그냥 대신에 이 2개의 단가를 조금은 높여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뭐 잘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뭐 단순히 뭐 메타가 뭐 타겟팅, 소재, 캠페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뭐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런 캠페인이 별로였을 때 제품이나 아니면 프로모션 기획이나 구성이 별로였을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문제였던 거야. 그 내막이 문제였던 거야. 애초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뭐 프로모션 기획, 프로모션 기획 그리고 이제 플러스 소재 기획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전반적인 캠페인을 구상을 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저희 업무는 특히 메타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저희가 시간을 많이 들이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캠페인 구상. 네, 캠페인을 구상하면서 이제 뭐 어떤 제품으로 할지 이거는 뭐 어떤 프로모션이 뭐 지금까지 어떤 프로모션에서 어떤 제품이 좀 잘 나왔으니까 이걸 한번 그럼 이렇게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던가 이런 걸 저희가 좀 그림 그리는 밑그림 작업을 굉장히 오래 시간을 좀 투여하겠네요, 맞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프로모션 기획도 기획 때 저희가 좀 대략적으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소재 기획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소재 기획 많이 하시죠? 네, 지금 최근에도 하다 왔었어가지고 조금 성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재를 그냥 업체 측에서 단순히 그냥 저희한테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그냥 전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넣어서 돌리는 경우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맞아요. 만약에 그 브랜드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 소재 기획 부분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좀 느껴지는 게 이거를 제가 참여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가 났던 적이 저는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좀 마케터로서 희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먹히네? 네. 이런 느낌이 좀 저한테 일종의 쾌감을 안겨주기는 하거든요. 이게 그 성과로 이어지는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 기획 일단은 소재 기획하기 전에 저희가 가장 먼저 정해야 되는 거는 제품이나 아니면 뭐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체크하거나 그리고 이 제품을 좀 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제품 USP라고 하죠. 소모점 USP. 맞아요. 소득점 USP 어떤 거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뭐 소비자들이 어떤 것에 이 포인트에 조금 그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어쨌거나 뭐 배너는 후킹성 일단 가장 먼저는 첫 번째로 소재가 매력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응이 이렇게 소비자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일단 1차적으로 매력도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또 그 매력도에 치중을 하다 보면은 저희 제품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뭐 화장품이 있어요. 뭐 스킨케어 제품이 있는데 만약에 뭐 미백도 있고 주름 개선 기능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잡티 개선 뭐 이런 것도 있고 기미 개선 이런 것도 막 다양하게 있는 제품인데 사실 저희는 기미 개선 쪽에 굉장히 강한 뭐 크림이나 앰플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미백 쪽도 같이 너무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요즘 되게 하얀 거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특히 여자분들 이제 그래서 여름에 많이 올라가는 게 그 퀄이 수요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게 그 미백 크림이나 미백 앰플 이런 것들이 여름에 정말 이 검색량이 급속도로 막 그렇죠. 증가를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좀 웬만한 사람들한테 다 통하는 그런 속옷 포인트를 잡다 보니 기미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미백 이거 진짜 하면 백인인 줄 알았어요 라던가 인종이 바뀌었어요 라던가 그런 식으로까지 과하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지가 않은 게 그러면은 뭐 CTR 자체는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유입을 굉장히 많이 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좀 뭐랄까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 제품이 가진 USP나 어떤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 있잖아요. 주로 삼을 수 있는 것들, 뭐 인증받은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과 좀 동떨어진 거를 잡다 보면은 들어왔을 때 어쨌거나 전환이 안 일어나거든요. 어쨌거나 결국은 이탈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하얘진다고? 뭐야 인종이 바뀌었 무슨 소리 하면서 들어왔는데 근데 막상 리뷰 보면은 그냥 기미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막 막상 쓰는 이제 사람들은 뭐 40, 50대 막 이러신 분들 이거 하면은 사실 뭐야 이러고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가버리기가 좀 십상이긴 하죠. 그래서 전환율, 결론적으로 저희가 챙겨야 되는 건 전환율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의 소구점, 정말 우리가 내세우고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부 컨디션에 있어서 갖춰진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연관도가 많이 있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소구점을 잡아서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해서 소구점 같은 것도 많이 네. 파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소재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클릭률도 올라가고 사람들 반응을 이끌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제품의 USP를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맞아.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이걸 이제 볼 때 사실 저희가 그 브랜드에서 계속 일을 하는 인하우스도 아니고 뭐 어쨌거나 저희는 처음 이제 접하게 되는 브랜드이고 제품들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걸 잘 뽑으려면은 그냥 상세 페이지만 대충 보진 않고 저희가 이제 보통 모니터를 듀얼로 쓰잖아요. 네. 한쪽에 상세 페이지를 띄워놓고 한쪽에 이제 엑셀을 저는 켜놔요. 주로 저는 소재 계획할 때 엑셀 많이 쓰거든요. 엑셀이나 노션이나 이렇게 쓰는데 그리고 약간 마인드맵처럼 그리는 것 같아요. 이 제품 그렇죠. 딱 쓴 다음에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쭉 봐요. 그리고 리뷰를 다 훑어봐요. 그리고 그 제품을 쳤을 때 나오는 블로그 후기 같은 것들도 보고 유튜브에도 쳐보고 다 쳐봐요. 쳐본 다음에 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내세우고 싶어하는 포인트를 딱딱딱딱 정리를 한 다음에 뭐 이제 옆에다가 이제 실제로 그럼 가장 반응도가 많았던 것들은 이제 노란색 음영 처리를 쭉쭉 해주고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좀 사실 텍스트 짤 때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죠. 단순히 막 뭐 미백이면은 하얘져요. 하얘지는 그렇죠. 크림이 아니라 내가 막 예를 들어 미백 크림을 쓰고 싶은 그런 사고 싶은 사람이라면 대체 어떤 사람일까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굉장히 피부에 스트레스가 좀 있는 사람이겠죠. 피부톤에 뭐 누렇다던가 아니면은 좀 까맣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법한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어 뭐 만약에 지금 질문은 나중에 답변해 드릴게요. 저희 지금 대화가 만약에 얘는 이제 제품이 뭐 미백크림이다. 미백크림이다 라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타겟은 피부가 어두운 피부톤이 어두운 아니면은 뭐 노란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그냥 일단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원래 어두웠던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탔다던가 최근에 뭐 여름에 최근에 뭐 피부를 그을린 사람 피부가 많이 탄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은 맞아. 최근에 뭐 여행 갔다 온 사람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여름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등등등등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좀 피부톤이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다 우리 타겟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시나리오를 제가 쭉 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좀 내가 만약에 그럼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피부톤이 굉장히 뭐 어두워 아니면은 최근에 피부가 많이 탔어 라고 한다면 내가 뭘 가장 하고 싶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전 생각난 게 약간 화이트 태닝? 이거 요즘 여자분들 물론 남자분들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특히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뭔가 피부 하얀 거에 집착하는 게 여자가 조금 더 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화이트 태닝 제 친구들도 진짜 많이 받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게 그냥 받으면은 뭐 피부가 뭐 하얘지는 것도 있죠. 하얘짐 그리고 이게 피부가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타지 않은 이런 일반 피부에서 화이트 태닝을 받으면은 뭐 꾸준히 받으면 하얘지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최근에 피부가 탔어요. 막 동남아를 갔다 와서 피부가 엄청 타서 왔는데 그때 받으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탄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다시 하얗게 되돌리려고 빠르게 되돌릴 때도 이거를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근데 이거는 사실 돈도 돈이고 그렇죠. 돈도 많이 비용이 들고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어쨌거나 화이트 태닝을 그냥 단순히 집 근처에 있는 아무 데나 가자라고 해서 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비용을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많이 찾아보고 갈 거란 말이에요. 굳이 집 쪽이 아니더라도 그냥 잘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거기를 간단 말이죠. 기계가 아무리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뭐 피부톤이 어두운 사람들이 미백 크림을 쓰나 화이트 태닝을 쓰나 뭐 둘 다 얻을 수 있는 효과겠죠, 이거는. 그렇죠. 근데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화이트 태닝은 어쨌거나 뭐 그만큼 더 효과가 있으면 이거를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사람들을 미백 크림을 쓰게 하려면 약간 뭐랄까 뭐 굳이 화이트 태닝은 사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저는 화이트 태닝 샵에 직접 방문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문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화이트 태닝 샵 화이트 태닝 뭐 하는데 다음 예약 취소했어요. 이런 거 화이트 태닝 다음 예약 취소했어요. 아니면은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샵에 쓰던 뭐 100만 원 아꼈어요 라던가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뭐 샵에 100만 원 쓰지 말고 100만 원 약간 이런 느낌. 비싸게 샵 100만 쓰지 말고 뭐 집에서 바르세요. 이건 이제 돈에 대한 소구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귀찮게 샵 가서 돈 쓰지 말고 집에서 매일 2번으로 해결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뭐 귀찮잖아요. 귀찮게 가가지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근데 그냥 필요 없이 나는 뭐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바르고 그냥 끝? 엄청 하얘졌다. 이런 식으로 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일단은 말씀드리면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사실 질문이 굉장히 아까 들어왔는데 죄송해요. 붓을 피우는 정직한 소은님이 예를 들어 20대에게 핏할 것 같은 제품이 있는데 40, 50대에게 반응이 오면 소재를 40, 50 타겟으로 다시 만드시나요? 의류 업종인데 왜 반응이 4050에 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유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류 업종 써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의류 업종이고 원래는 타겟이 20대 타겟 이런 지금 상태인데 근데 이제 반응이 4050에서 실제 그러면 구매했던 사람들이 4050이라는 거겠죠? 네. 뭔가 그럴 것 같거든요. 실제 구매층은 이제 4050이다. 어떤 의류였을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의류라고 해도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뭐 저희가 흔히 입는 이런
그냥 일반 데일리 룩처럼 입는 그런 옷들이 있고 그게 뭐 예를 들어 페미닌한 것도 있고 아니면 남자로 따지면은 뭐 말은 할 수 없겠지만 그냥 아무튼 그런 것들 아니면 스포티한 룩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애슬레저 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그냥 뭐 일반 의류 뭐 저희가 흔히 아는 그 무신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그런 데일리한 맞아요 그런 브랜드들의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대에게 핏할 것 같은 제품이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뭔가 살짝 무신사 느낌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약간 뭔지 아시죠? 약간 되게 반팔티 같은 거 많이 팔고 주로 파는 게 반팔티, 뭐 쇼츠, 후디 그리고 맨투맨 이런 느낌들의 옷을 많이 파는 곳이라고 그냥 예상이 돼. 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의류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저희가 물론 이제 의류업종 소재 쭉 말씀을 드릴게요. 드려보면은 의류업종 소재는 이게 소재도 사실 업종마다도 막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그 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조금씩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말씀드린 이런 뭐 스킨케어 제품이나 기능성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것들 아니면 뷰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거 필요해요. 후킹 되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우리 브랜드 톤이랑 무드를 지키면서 가져가는 그런 브랜디드 컨텐츠도 같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좀 그리고 실제로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낀 게 웬만큼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가 아니면은 사실 대부분 저희가 이런 구상하고 기획했던 그런 이런 후킹성이 있는 그런 소재들에서 굉장히 반응도가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의류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재에 그렇게 많은 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뭐 옷 사고 이걸 옷을 보고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떨 때 옷 많이 사세요? 그렇죠. 옷 많이 사는데 약간 저는 디자인을 많이 보죠. 디자인. 그러면 자 옷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거 일단 디자인 될 수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핏 많이 봐요. 핏. 모델이 딱 입었을 때 핏. 그러니까 사실 옷을 뭐 아무리 그냥 이렇게 제품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별론데 싶은 옷도 사실 입었을 때 괜찮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아니라 이제 모델이 입는 걸 보고 예쁘다 해서 사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핏도 중요하고 디자인에 들어가는 게 뭐 색감 같은 것도 당연히 있겠죠. 색감, 핏, 그리고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떤 걸? 구성한 거 약간 매치시킨 그런 것도 되게 좀 코디. 네, 그렇죠. 코디 위아래 약간 중요하죠. 맞아요 코디. 그러니까 잘 만약에 매칭되게. 그래서 약간 이 코디가 어떤 느낌을 줘야 되냐면 사실 내가 데일리로 많이 입을 수 있나? 약간 이런 데서 가니 괜찮네? 이렇게도 너무 예쁜데? 라는 생각? 플러스 아니면 사실 코디만 봐도 너무 예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예쁘다. 그럼 이제 2개 다 사겠죠? 그렇죠. 맞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세트로 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보세요. 반면에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뭐 이런 거 기능성 제품이나 이런 거 막 사시나요? 저도 많이 사죠. 기능을 조금 많이 참고해서 사요. 저한테 뭐가 필요한지 건조하다 하면 건조한 걸 많이 보습을 잘 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면 그런 기능들을 많이 참고해서 구매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사실 스킨케어는 기능 진짜 많이 보고 그렇죠. 사실 리뷰 리뷰 제일 중요하죠.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옷도 리뷰 보는데 그래도 옷은 물론 이제 모델은 뭐 얼굴까지 완성이 되어 있고 다 완성이 되어 있어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어쨌거나 이 사람이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인 게 보이고 이런 사람이 이제 이 옷을 입었을 때 대충 어떤 핏이 나오는지는 보이기 때문에 물론 많이 보긴 하지만 특히 저는 스킨케어는 리뷰는 진짜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뷰로 사실 기능을 간접 체험하는 거죠. 이런 수부지 타입이었는데 이걸 쓰니까 뭐 많이 개선이 됐다더라 라던가 아니면은 뭐 트러블이
다 사라졌다라던가 뭐 음. 이런 식의 것들의 리뷰를 많이 참고를 하죠. 그리고 저는 패키징도 사실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아 패키징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특히 요즘에는 물론 이 앞단의 두 개가 정말 많이 중요하긴 한데 인증. 리뷰도 사진 같은 거 사진 리뷰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패키징이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저는 화장품 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통해서 일단 처음으로 1차적으로 접하고 두 번째는 그 오프라인 매장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뭐 올리브영 갔을 때 올영 세일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보고 그냥 일단 그냥 할인하니까 그냥 사고 쓰긴 한단 말이에요. 일단 누가 좋다고 하고 찾아보니 평점이 꽤나 괜찮으면은 나 요즘 좀 이런 거 필요했던 것 같긴 한데 써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사기도 하는데 패키징이 안 예쁘면은 저는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죠. 만약에 정말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진짜 이만한 걸 못 봤다라는 정도의 제품이면 사실 패키징 다 필요 없고 그걸 살 텐데 웬만한 거는 이제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제품들은 패키징도 좀 한몫하는 것 같다. 예쁘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 기능 나왔으니까 다시 좀 생각이 난 건데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뷰를 보는 거고 저희가 기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임상 받았는지 이거 예를 들어 뭐 미백이라고 하면은 도포 후 뭐 3주 이후에 뭐 멜라닌에 얼마 감소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수분 크림이나 이런 거라고 한다면 뭐 도포한 지 24시간 뒤에도 측정을 해봤는데 뭐 원래는 수분량이 뭐 80%였는데 이 24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보니까 뭐 아직 70% 맞아요 7, 80%가 유지가 됐다. 네.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패키징은 거의 막바지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형.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뭘로 사실 풀 수가 있어요? 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굉장히 후킹성 있는 그러면서 뭔가 좀 우리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탈하지 않을 법한 그런 소구점을 잡아서 뭔가 소비자의 그 가려운 부분을 좀 맞아. 긁어줄 만한 그런 텍스트를 진짜 많이 기획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이런 텍스트를 보고 들어왔는데 그 상세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바로바로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맞아. 들어왔는데 다른 얘기가 바로 이어지면 뭐지 나는 이 글을 보고 들어왔는데 이런 내용이 없네 이러면 바로 이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캐치해서 상세 페이지에 잘 녹여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사실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굳이 내려볼 이유가 없거든요. 맞죠. 그게 적어도 리뷰에서라던가 아니면 상세 페이지 윗단에서라던가의 부분과 일치하면 사실 가장 좋죠. 내가 녹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위에 있는 게.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 텍스트가 중요하다 보니 아무래도 텍스트를 많이 쓰면 가독성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항상 이제 가독성 있으라고 검은색 배경에다가 흰색 글씨 이런 식으로 쓸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기획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다시 이 의류로 넘어와서 좀 보면은 옷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건 일단 대부분 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디자인, 색감, 핏, 코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모델. 모델 진짜 중요해요. 약간 이거는 중요하죠. 약간 이거는 플러스 모델 이런 느낌. 모델이 입은 디자인, 모델이 입은 거의 색감. 일단 모델이 예뻐야 한번 들어가 보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예쁜 거 좋으니까 예쁜 거 좋으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이 입은 것보다는 사실 좀 이제 막 키도 엄청 크고 막 엄청 잘생기거나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뭐 하나 툭 걸치면 사실 그게 별거 아니어도 그 맨투맨 되게 예뻐 보이고 되게 사고 싶거든요. 나도 모르게 선망하게 되는 그런 심리를 좀 자극시켜줘야 된다. 그렇죠. 1차적으로. 예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도 봤냐면 실제로 이 의류 업종에서 옷이 막 그렇게까지 예쁘지가 않아요.
옷이 정말 별로거든요. 정말 별로고 이런 거를 누가 사지? 이걸 어떻게 도대체 팔아야 할까라고 정말 확신이 안 서는데 그나마 제가 뭔가 어떤 포인트를 갖고 시작을 했던 거는 사실 옷이야 뭐 그 다음 시즌에 뭔가 뭐 이건 이런 식으로 좀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던가 이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당장 어쨌거나 이 뭐 SS 시즌이든 아니면 FW든 이때 재고를 털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나마 좀 거기서 확신이 좀 들었던 게 모델이 예뻤어요. 모델이 정말 예뻤어요. 외국 모델분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그 모델분이 입으니까 진짜 별로였던 옷인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좀 모델 이미지 모델이 입어 보이면 자기도 한번 입어보고 싶죠. 맞아요. 근데 뭐 모델 코디 만약에 우리가 모델이 예쁘다. 모델이 예쁘다. 그냥 모델 코디나 약간 모델 코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모델 핏? 색감, 핏 강조할 수 있겠죠. 사실 물론 이제 뭐 이 옷이 어떤 옷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텍스트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저는 이제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을 때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쁘고 이제 그런 옷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델 코디에 우리가 이번에 뭐 어떤 느낌으로 가져갈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모델 이미지를 가져간다고 해도 모델 컷 같은 거를 거의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냥 좀 잡지 같은 그런 배경에다가 그냥 모델 이미지 진짜 잡지에서 오린 것처럼 해서 이렇게 탁탁탁 붙여놓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 브랜드가 되게 뭐 키치하거나 약간 스트릿 감성이 있거나 그런 브랜드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풀어봐서 우리 브랜드 이미지 잡아가는 것도 좋긴 하겠죠. 아무튼 요즘 그래서 의류는 어떤 걸 많이 쓰냐라고 하면 모델 코디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여기다가 추가를 하자면 별거 없어요. 모델 플러스 그 되게 기본 텍스트. 근데 이게 이 약간 텍스트 폰트나 아니면 텍스트 글씨체도 굉장히 그 브랜드랑 좀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텍스트의 경우 브랜드 로고의 글씨체가 있잖아요. 네. 로고 텍스트와 비슷한 느낌으로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많이 가고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 브랜드 로고 자체를 봤는데 되게 뭐 고딕체이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브랜드 그게 그러면은 사실 그 텍스트 따라서 해서 뭐 똑같이 뭐 2024 뭐 FW 아니면 2024 클리어런스라던가 아니면 빅셀이라던가 브랜드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쓸 때 그런 느낌으로 많이 이제 기재를 해주는 것 같아요. 톤에 웬만하면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죠. 이거는 텍스트가 뭐가 있다기보다는. 근데 그래서 더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소재를 제작할 때 애초에 뭔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패션 쪽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계열이라고 한다면 소재를 저는 굳이 교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직한 손님도 한번 보시는 게 기본 텍스트가 이게 브랜드 로고와 느낌이 조금 비슷한지도 참고해서 한번 운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사실 근데 더 정확한 걸 좀 알려면 저희가 뭔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아니면은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게 그 정직한 손님께서 보셨을 때 어쨌거나 20대에게 핏할 것 같은 제품이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는 그게 아니었던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었던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분명 20대 타겟이라고 했는데 20대가 그걸 안 산 데는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좀 지금 현재 20대가 봤을 때는 조금 올드하다던가 아니면은 트렌디하진 않다던가. 왜냐면 20대 요즘 20대, 뭐 30대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요즘 생각보다 많이 트렌디한 거에 정말 많이 자극받고 반응하고 하는 그거기 때문에 특히 20대는 더 하죠. 30, 40대보다 더 심하죠. 20대는 확 바뀌는 그 트렌드에도 꾸준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진짜 제품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는 좀 진지하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일반 패션 브랜드 뭐 무신사 입점 느낌? 약간 무신사 입점한 그런 느낌의 패션 브랜드라고 한다면 소재 변경 X. 애초에 품을 많이 들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소재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소재 뭔가를 한다는 거는 모델 이미지에다가 텍스트 적는 것 뿐인데 그러면 이 둘 중에 뭔가가 문제인 거라는 거잖아요. 반응도가 40, 50대에서 온다는 거는. 근데 그 포인트가 과연 저는 여기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뭐 모델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저 모델이 누가 쓰냐에 따라 또 모델이 트렌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저희가 많이 입는 무신사 브랜드들 뭐 컵땡낫이나 약간 그런 데나 아니면은 빗땡 무슨 어디에 그런 데나 뭐 이런 그런 10대 20대 많이 입는 그런 브랜드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외국분 모델 쓰시거나 아니면은 모델 쓸 때도 굉장히 영하고 트렌디하게 생기신 분들로 많이 쓰세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그런 브랜드들의 옷, 사실 옷만 봤을 때 굉장히 심플하고 뭐 크게 없거든요. 근데 그 옷을 약간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전염님 예를 들어 저 전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그러면 40, 50대한테 반응이 오겠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쪽에서 반응이 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연령층이 저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론 이제 좋고 안 좋고 이거를 떠나서 트렌드랑 조금 모델을 이제 매칭을 할 때도 좀 트렌드를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타겟을 잡고 싶은 사람의 많이 선망하는 사람으로 모델을 쓰고 그런 이미지를 노출시켜줬을 때 그분들한테 반응이 올 확률이 좀 크지.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델분이 뭐 단순히 나이가 있다라기보다는 트렌드에 있어서 조금은 약간 매력도가 그렇게 크진 않은 아니면 우리 제품을 많이 빛내주는 모델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튼 그냥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냥 모델 중요하고 우리 브랜드와 톤이 맞는 그 시너지가 나는 모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브랜드와 어떤 그런 인상이라던가 이미지가 조금 맞는 모델이 있으실 거고 모델만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실제로 진짜 제품 컨디션. 저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제품 컨디션이랑 모델 비주얼이 막 핏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 이게 옷은 진짜 저는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옷은 정말 한 끗 차이로 이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이 기장 몇 센치 차이로 뭔가 좀 보이는 느낌이 나는 굉장히 좀 아방하고 루즈해 보이게 입고 싶었는데 이 기장 하나로 되게 소위 말해 약간 찐따가 되실 수 있는 뭔지 아시죠? 약간 댕강?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예 크롭도 아니고 아예 뭐 완전 아방한 것도 아니고 뭐지 이 품은 넓은데 막 엄청 넓진 않고 그 애매한 그런 옷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20대는 안 사요. 30대는 안 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무튼 이건 이런 경우인데 만약에 뭐 좀 뭐 패션 브랜드